안녕하십니까. 10중 8구의 김민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제가 사이드 한번 진행을 맡고 한 5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두면서 일단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좀 바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ALS 번호도 거의 한 10년 정도 썼던 번호를 갖다 바꿨고요. 지금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에 10중 8구를 바꿨고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만에 UCC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예전엔 제가 스카이TV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부산 메인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UCC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때는 옆에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 자체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마를 많이 마치는 게 중요한 거지, 진행을 잘해, 그런 거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한 잔 먹고 간혹가다 맥주도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좀 기분 흘러가는 대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경기를 딱딱 찝어내면서 팬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프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이번 주 경마 잘해야겠죠? 잘해야겠고, 준비도 많이 했고, 아시겠지만 이제 훈련은 기본입니다. 새벽 훈련은 기본이고, 그리고 복귀도 기본이고, 글쎄요,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문가들이 서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연대도 보고, 어떤 사람은 조교 이런 것도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좀 마필을 갖다가 경주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상 방송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이제 박태준 기수가 이제 2000승에 2승이 남았어요.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출마표를 다 뒤져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만한 마필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일지 다음 주 슈퍼가 터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교사의 800승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글쎄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경주의 내적인 부분이고요. 자, 일단 아무튼 토요 경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요 경주도 그렇고 출전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장이 굉장히 좀 한산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찌됐든 이번 주도 경주 자체는 빡빡하고 흐름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 최근 서울경마장 경주 자체가 부진마들이 많이 나와서 그 안에서 치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마필도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쉽게 배당도 터지고, 특히 부산 경마가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찌됐든 토요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기복마 편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현장 상태, 따라서 이제 현장 상태라든지 경주 외적으로 꼼꼼히 찾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일단 이번 주가 5월의 첫 주 경마 아닙니까? 첫 주 경주인데, 자, 1경주부터 시원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6권 3세 이상 별점 경주하겠습니다. 글쎄요, 8마리 편성이 좀 단촐한 편성인데, 역시 국내산 6권 부진마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진마 편성. 글쎄, 이제 문생이 4번마 빅파이어가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이제 51조 김호마방의 마필인데, 아무래도 김호 조교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방이 이제 붕괴가 된 상태에서 53조 김동철 마방으로 갔는데, 글쎄 4번 빅파이어는 지난번 경기 때 제가 완전히 꺾어버렸던 마필인데, 그때 상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마필이 뛰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맹하게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훈련 상태는 좀 괜찮네요. 소속조 빅스카이라는 육군 마필과 경합을 했는데 이끄는 탄력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경주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독대입니다. 단독 선임, 빠른 마필이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임으로도 그 정도 뛰었는데, 글쎄 지난번 경주 정도만 뛰더라도 이번 경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4번 빅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마필 생김새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왜 요것밖에 못 뛰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번마 빅파이어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가봤자 한 4군? 많이 가봤자 한 2년 내내 뛰어봤자 한 4군? 4군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패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편성과 그리고 조건, 그리고 모든 조건을 봤을 때는 4번마 빅파이어는 웬만하면 2차까지는 오지 않겠냐. 제가 쌍승식 대가리까지는 장담 못하겠는데, 물론 쌍승식까지는 올 수 있겠는데,
4번마 빅파이어는 조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냐. 선행에다가.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에서 붙여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제 2번마 정상제일이라든지, 3번마 버디쇼는 조금 약간 마필이 좀 흔들리네요. 양전지 파행도 있고, 요배통도 있고, 질병이 떠있는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 1번마 천왕별은 조기를 굉장히 잘 시켜놨어요.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배당팔에 약간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거기에 7번마 지상정복이라든지 8번마 금화 베니르 이라는 마필이 입상권에 도전하는 경주인데, 글쎄 4번 말고는 후차권에서 딱히 믿을만한 마필이 없네요. 물론 이제 2번마 정상제일하고 8번마 금화 베니르 이라는 마필들이 인기보다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부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을 갖다가 좀 살피면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1경주는 간단하게 4번 빅파이어는 직전 경주 정도만 뛰어도 되는 편성인데 컨디션이 직전 경주보다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4번 빅파이어를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하겠습니다. 1000m 궁산 육군 3세 이하 별정 경주. 전체적으로 부진마 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2경주도 마찬가지의 형태인데, 글쎄요, 좀 풍요롭게 되는 마필 갖다 살펴보면 2번마 골드모닝, 데뷔현실은 신마죠? 거기 5번마 소녀, 거기 6번마 헬로버드, 7번마 해신의 순발력, 거기 8번마 야후자이언트, 문생이 9번마 월드마크, 직전경 때 완전히 소새끼점이 됐던 마필이에요. 9번마 월드마크, 요 정도 선에서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10번마 픽스카, 역시 51점 마방의 마필이었죠. 김호 마방의 마필인데 날라갔고, 앞서 1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파이어란 마필과 강화를 했을 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컨디션 직전 경기보다 좋긴 좋은데 좀 세게 보기에는 직전 경기 너무나 좀 부진했다. 글쎄, 일단 9번마 월드마크라든지 8번마 야호자이언트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기에 데뷔전체 2번마 골드모닝도 일단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 어느 정도 싹수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글쎄요, 디디미의 거의 마지막 자마 같아요. 디디미가 2012년도 10월에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거의 마지막 자마 같아요. 골드모닝. 지금 3살이니까 2016년이니까 거의 마지막 자마로 보이십니다. 아무튼 디디미의 자마인데 이 470kg대 좀 매끄러운 체형도 가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 좀 앞말이라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디디미의 자마들은 좀 앞말들이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근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이 마필 뛰는 게 글쎄요, 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어찌됐든 소속주 야오 미러클리한 마필과 경합시 약간 밀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쫓아갔고요. 일단 데뷔전출이 2번마 골드모닝이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자, 거기 5번마 소녀란 마필도 굉장히 싹스가 좀 있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망아질 때가 좀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파워감이 훈련 때 보니까 많이 실리질 못했다. 실버 브레이킷 52조에 실버 브레이킷이란 마필 경합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망아질 때가 좀 남아있는 마필. 자, 이 마필도 디디미의 자마인데 지금 뭐 2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둘 다 디디미의 자마인데 이제 마지막 자마 같아요. 일단 5번마 소녀는 아직까지 파워감에서 좀 밀리는 힘이 덜 찬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거기 6번 헬로버드란 마필은 워낙 마필 자체가 좀 골망감기가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휴양을 갖다 왔던 마필이에요. 자, 근데 어찌됐든 지난번 경기 선입권에서 차분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예전에 그 끄는 습성이 좀 있었던 마필인데 좀 차분히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뭔가 이제 막판에 결정력이라든지 막판에 뭐 한 발을 쓰는 그런 요령 자체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주에 좀 매끄럽게 경주를 갖다 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겠냐. 물론 이번 경주 편성을 봤을 때는 뭐 세지 않기 때문에 뭐 2번 선행 나가도 6번만 헬로버드가 충분히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개상의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고, 7번만 해신도 이제 선행만 아닙니까? 선행만인데 직전 경기 때는 라스코디 마중물 이란 마피가 뛰면서 뭐 선행도 외곽에서 좀 헤맸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뛰었는데 전개가 많이 꼬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월달 대전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라스트에 한 발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 막상 선행을 못 나갔으니까, 선행을 못 나가니까 너무나 풀빵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2번만 골드모닝이라든지 뭐 6번 헬로버드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을 넘어가서 결승선을 쉽게 지킬 수 있게 된 관건입니다.
글쎄 뭐 조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총알 발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총알 발주를 해야 되고 경합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신도 약간의 버틸 빵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위협적인 맛은 있지만은 배팅권의 투기에는 뭔가가 최근 경주 대회에서 두 차례 실전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좀 폭주하면서 많은 그런 경주마 스타일을 보이시기 때문에 7번마 해신도 아니라 보이십니다. 글쎄 8번마 야후자이언트는 직전경 따라가면서 막판 끈끈한 맛을 유지하면서 막판 치고 나왔던 마필인데 글쎄 전개 자체가 잘 풀리면은 또다시 이제 좀 선두권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판 출구리 이제 8번마 야후자이언트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편성과 조건을 또 만난 걸로 보이십니다. 글쎄 이제 문제의 마필이 이제 9번마 월드마크인데 뭐 최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좀 많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좀 못 들어올 만한 마필들을 많이 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도한 인기가 쏠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최근에 좀 욕도 못 얻어먹고 막 그러는데 원래 천부적으로 이제 기승스러운 뭐 팬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기사 아닙니까? 월드마크도 지난번 경주 때 쓸데없는 과도한 인기였어요. 그래서 2월달 경기 클리너 스위스를 갖다 쓸 때 너무나 여력 자체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본 챔프가 안 간 거 아닙니까? 인본 챔프 그 다음 경기 나와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완전 뭐 명마처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욕을 얻어먹는 게 이 문세영하고 그 유승환이 같이 나왔을 때 항상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항상 유승환이 인기만 문세영이 들어가고 뭐 그러한 형태가 많은데 물론 경주 자체를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경마를 봤을 때는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 속출되다 보니까 그 인본 챔프 그냥 땡겨놓고 그 다음 경주 문세영 태워놓고 대가리 들어가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마크라는 마필을 갖다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인본 챔프가 안 갔기 때문에 데뷔전 2월달 경주 때는 들어갔다. 막상 지난번 경주 8번 게이트에서 경주가 잘 안 풀린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곡성이 10마신을 깨졌다. 그거 좀 문제가 됩니다. 10마신을 깨졌는데 좀 꼴찌같이 깨졌다. 물론 거의 바닥을 쓸었지만 꼴찌같이 좀 비참하게 깨졌다는 점에서 9번 월드마크 역시 센 마필이 아니고 언제든지 부러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느낌 자체는 9번도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주반을 평가해 봤을 때는 역시 2번마 골드머니 체크해 놔야 되고요. 거기에 6번마 헬로버들, 7번 해신, 8번, 9번 이렇게 5마리 싸움으로 일단 보이시는데 그 중에서 일단 2번마하고 8번마, 9번마 요 세 마필이 인기가 쏠릴 가능성 거기 7번 해신, 헬로버드 이런 마필들인데 딱히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데 글쎄요 막판 추입으로는 전체적으로 초반 그 흔들림 자체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8번 야후자이언트라든지 데뷔전이지만 초반 기술을 때릴 수 있는 2번마 골드머니 요 정도 선상에서 움직임 자체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2번하고 8번 요 두 마필인데 그 중에서는 역시 2번마 골드머니 좀 신선한 맛이 있는 2번마 골드머니 쪽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경주. 글쎄 10번만 무한킬러가 출전했습니다. 글쎄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AS를 통해서 해가람이 참 많이 좋아졌다. 참 많이 좋아졌는데 복귀를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냥 썬마스의 무한킬러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해가람이 내치게 뚫으면서 50배 가까운 짭짤한 배당을 했을 때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 10번 무한킬러가 되겠습니다. 글쎄 뭐 이렇게 센 느낌은 없네요. 대회 5차례 실전을 뛰는 동안 3월 6일날 드림 영천이 한번 들어갔고 지난번 경기 깨졌지만 약간 좀 외곽 돌면서 깽판 치면서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경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로 뛰었던 3월 6일 경주 상기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 3월 6일 경주도 이제 편성 자체는 좀 세지 않았어요. 또 3차례 또 5번, 5벤, 뉴저풍, 천년함성 이런 마필들이 별로 다 내용들이 없는 마필이거든요. 거기에 대가리 쳤던 드림 영천도 별 내용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자, 일단 편성 자체는 굉장히 약했는데 그 편성에서 들어갔단 마필입니다. 그때 그 전력을 일단 맥스로 보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훈련을 세게 시키거나 이 마필 자체가 원래 훈련을 좀 세게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 3월달 경주 때보다 훈련 강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패턴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10번 무한킬러에 대한 전력 평가를 했고요. 자, 일단 2번만 콜드스타는 여전히 도비가 높습니다. 도비가 높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3번만 레전드 걸은 출전 중에 좀 길어졌고, 뭐 뚜렷한 질병은 없고요. 거기에 순발력은 뛰어난 마필이 뒤가 좀 없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0한 4kg대, 400kg대에 굉장히 왜소한 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경마 처음 했을 때는 좀 조그마한 마필들이 잘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500kg가 넘는 마필이 들어왔다면, 물론 이제 차돌 같은 마필들이 한 거의 600kg 됐던 마필들인데, 그런 마필들 말고는 이제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50대에서 70대, 예전 신세대가 한 470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잘 뛰었는데, 최근 경기 때는 그 몸무게들이 한 30kg씩 증가를 했어요. 잘 뛰는 마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 400대 초반 되는 마필들, 410kg, 20kg, 30kg 이러한 마필들이 지금 국내산 육군이라든지 부산도 마찬가지로 국내산 육군 5군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건 번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좀 체구가 너무나 좀 왜소하지 않냐. 그래서 못 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하고 경마 자체가. 아무튼 3번만 레전드걸도 선행력은 있는데 체구가 왜소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출전 주기도 좀 길어졌고 선행을 나가도 좀 버틸 수가 없는 편성이 아니겠냐. 자, 거기에 박태민이 4번만 골드피크라는 마필이 이제 턱 끓으면서 훈련을 시켰던 마필인데, 이 마필 역시 2번만 콜드스타와 같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는 아무래도 고개가 높다 보니까 스타트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가 높은 마필들이 항상 스타트할 때 높다 보니까 앞다리를 늦게 쓰는 바람에 스타트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필들이 이제 4번 골드피크 이런 마필들인데, 이러한 마필들이 코굴레를 통해서 고개가 낮아지고 이러다 보면 경기 집중을 하다 보면 잘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골드피크도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고 도비가 높고. 자, 그렇다면 이제 훈련 상태는 이제 7번마 육지비행이라든지 8번 미러클 밸리, 9번마 모니스톰 이런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7번마 육지비행 같은 경우에는 강구부를 딱 놔줬을 때 좀 낮게 깔리면서 좀 약간 스피디한 맛을 보여줬고요. 글쎄, 이 평범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글쎄,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말이 뭐 이렇게 뛸 수 있겠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구보를 놔줬을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 경기보다 파워감도 굉장히 많이 실렸고, 물론 이제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가진 능력은 없어요. 이거 10전을 뛰는 동안 뭐 최근 두 차례 경주, 그냥 한 5차, 6차 경기에 다니까 가진 능력은 없어요. 없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무래도 가장 싱싱한 맛이 있는 마필이 8번 미러클 밸리예요. 주행검사 때는 1분 06초 1로 통과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1000m 육군 경주가 여기 출전마 대다수의 마필들이 1000m 1분 한 04초 후반 정도 뛸걸요. 그 정도로 이제 경마는 이제 기록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 대체로 이제 마필들이 좀 부진마들이 많기 때문에, 미러클 밸리가 주행검사를 1분 06초 1로 통과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잘해봐야 1분 04초 후반대 마필들이기 때문에, 04초 5 정도? 그 정도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로 영향을 받으면 이제 03초도 나오고 02초 때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기록으로 따진다면 8번 미러클 밸리 정상적인 그 양호주로에서 그 정도 기록이라면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시종 여유가 있었고요. 훈련 상태 좋고 발주 연습했고 늘 푸른 점으로 한 5군 마필과 경합을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탄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김민수는 저는 8번마 미러클 밸리가 10중 8구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냐. 8번 쪽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9번마 모니스톱이라는 마필은 훈련을 잘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느낌이 많아요. 글쎄요, 이번 3경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0번마 모함킬러는 뭐 직전 경주 뭐 들갔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김민수 세게 보는 마필은 8번마 미러클 밸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3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4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5분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김민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김민수 승부처인데, 글쎄요, 뭐 제가 처음으로 10중 8구 UCC를 진행하면서 좀 선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자, 언젠가는 이제 좀 지나면 제가 전세값 레이스 경주도 한번 만들 거예요. 정말 자신 있는 경주, 뭐 깜빡이다, 뭐 10배 더 자신 있는 경주를 만들 텐데, 글쎄 뭐 어찌됐든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에 따라 가지고 승부처를 지정을 하고 어떤 강도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피력할 텐데, 글쎄 이번 경기를 이제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UCC를 진행하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싶고, 뭐 좀 얼굴도 잘생겨 보이려고 이제 넥타이도 매고 안 하던 짓거리 했는데, 어떻게 뭐 좀 비주얼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제가 잘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근데 어찌됐든 좀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번 승부처 4경기를 반드시 적중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10중8구 UC 지나면서 꼭 이번 경주만큼은 적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적중하고 노리는 마필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다음 5경주가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꼭 적중하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팬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꼭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민수 제가 꼭 적중에 대한 선물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4경주 좀 고민 끝에 처음으로 승부를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 경주에서도 마칠 경주 있어요. 분명한 건 있어요. 그런데 4경주를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4경주 지정해봤고 전체적인 맥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만 백두령 팔리죠. 3번만 어쭈구리, 거기 5번만 히트포인트, 7번 철리, 8번 동력빛, 11번 아르고 플라잉.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번듯하게 팔립니다. 잘리는 마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좀 약하게 보는 마필, 지금 현 시점에서 약하게 보는 마필, 1번 백두령하고 8번 동력빛은 현장에 가서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ARS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있죠? 윤곽이 있는데, 자, 이런 놈들이 다 팔려요. 다 팔려요. 팔리는데, 그리고 또 현장 가면 과도하게 또 바람도 불어요. 뭐 특히 백두령 같은 마필들은 과거 데뷔 초기에 34조 신철마을 마필인데, 너무 똥말이니까, 그때 예전에 34조 있을 때 내가 1400에서 한번 백두령 놓고 한번 때려가지고 먹은 적이 기억나는데, 그 후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다른 곳도 못 들어오다가, 그 14조 20년 마방으로 옮겨서 이제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백두령 같은 마필들은 세제사랑의 6마신을 깨졌어요. 8마신을 깨졌어요. 천년관계 간신히 깼어요. 상태 좋은 마필들이 없었어요. 자, 이러한 마필들이 연투를 한다. 백두령이 살아났다. 그럼 29전을 뛰는 동안 대가리 한번 국내산 육군에서 한번 치고 지난번 경주 한번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즈는 다 드러난 마필인데 컨디션은 어떠냐? 컨디션 좋아요. 컨디션 좋은데 컨디션 좋다고 해서 그 조건, 직전 4월달 조건처럼 편안한 경주를 또 펼쳐나가고 그때처럼 편성이 약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다. 1번만 백두령, 8번 동력빛은 글쎄 뭐 버려야죠. 동력빛 같은 마필 들어오면 틀려야죠. 들어와서 나를 열받게 한다. 뭐 틀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4경주 이 정도 선상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현장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번 경주는 꼭 반드시 적중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다음 5경주도 승부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적중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예상이 끝났고 전체적으로 왁구를 잡아놨는데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되든 3방을 때든 4방을 때리든 무조건 적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4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10중8구 오픈 이후에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 되겠습니다. 1300m 국내에서 5분 경주. 자, 이번 5경주가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4경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10중8구 오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4경주 한번 때리고 5경주도 한번 때리고 싶은 경주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마리수가 굉장히 적고 근데 이제 4경주라든지 5경주 이제 마리수가 꽉 들어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5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전이고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별 내용 없이 팔리는 마필도 굉장히 많고 군데그때 허점들이 많은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들락날락하는 기복마들 굉장히 많고 초반 선행 가는 마필, 앞선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도 몇 두 보이고요. 글쎄요 좀 반가운 마필들은 많이 출전했어요. 3번마 체리피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우 제가 승부를 때려가지고 먹었던 마필이에요. 30배짜리. 마필 상태 너무나 미쳐있기 때문에 공략했던 마필이고. 자, 보네블로 나오네요. 제가 4월 3일 이경주가 승부였어요. 지금 코리아 레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조방으로 적중을 했어요, 조방으로. 그때 104.2배인데, 강승부로 강배팅으로, 프레치킹을 대가리 세워놓고, 보네블로. 거기에 지난주에 입상을 차지했던 이러한 마필들 같이 공략했는데, 비바플라이. 자, 어찌됐든, 보네블루는 지난번 경주 추입으로 터트리면서 저한테 아주 맛있는 배당을 선사했어요. 글쎄요, 게임 끝나자마자 이쪽 저쪽에서 이제 문자로 그냥 고맙다는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요일날 2경주다 보니까 초반 경주인데 그것도 승부로 해가지고 총 해서 3방인데 한 방에 이제 받치자고 말씀드렸고 딱 2방 주력으로 때리자고 아직도 ALS 음성 파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코리아 레이스에.
아무튼 그때 기분 좋게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마필이 7번 보네블루예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고 프렌치킹도 같이 나왔네요. 반가운 마필들이 많이 나왔어요. 체리피커, 프렌치킹, 보네블루. 이 반가운 마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마필의 전력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적시적소에 때려서 먹었던, 다시 말해서 전력을 많이 아는 마필들이 출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예요. 글쎄요, 1번 꿈의 클럽이라든지 2번 소하라양, 2번이 좀 세게 팔리겠죠? 거기 6번 비키라인은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기억 때 어찌됐던 저배당이지만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거기 11번 삼전가디언은 불보듯 뻔하게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12번 행운누리도 조금 팔리겠죠. 이런 놈들이 있는데, 자, 일단 김민수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건 훈련 때 완전히 미쳐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이 출전한 경우인데, 딱 보니까 펜션 보니까 이 정도 펜션은 그냥 왔어요. 그 마필이 인기마가 됐던, 아니면 이변마가 됐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써서 어느 세월을 배팅을 하겠습니까? 이번 5개왕조는 전체적으로 최근 상승세를 걷고 있는 승문전 치는 마필도 많고, 어느 정도 이제 뛸만한 마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주인데, 일단 자신있게 들고 있는 축이 남아있어요. 11번이 될 수도 있어요. 3전 가디언 상당히 좋습니다. 자, 11번만 노린다고 해서 승부가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마필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 엮어서 제대로 한번 이번 5개왕주, 4개왕주 이어서 이번 5개왕주도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하셔서 같이 화이팅을 내서 제대로 한번 4경주, 5경주 연타로 찍어서 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도 자신있게 김민수와 같이 제대로 한번 승부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분 경주. 글쎄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다 지우고 싶네요. 6번 1001, 7번, 8번, 9번, 10번, 11번 키마가 조금 걸리는데 얘도 좀 버리고 싶고요. 내측에는 1번 오션블루도 변화는 없어요. 파행도 떠있고 질병이 떠있다는 뜻입니다. 양전지 파행이라는 질병도 떠있고 최근 경주력을 상기해봤을 때 배팅권을 주기 싫고요. 6번 1001이 되겠습니까? 7번 말 레드문이 2금주태에서 막판 추입을 하겠습니까? 8번, 9번, 10번 들어오면 틀려야죠. 얘네들 들어오면 다 틀려야지 어떡합니까? 간혹가다 1000배짜리 배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1000배짜리 때문에 많은 경주를 놓칠 수는 없어요. 500배짜리 배당 저도 맞히고 싶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경주를 놓칠 수는 없어요. 계속 고배당만 주구장창 어떤 사람은 팔복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복조. 물론 이제 삼복승식까지 껴겠죠. 그렇게 배팅해서 간혹가다 이제 한 200~300배짜리 들어오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배팅을 하더라도 글쎄요, 한 맛있는 7배짜리, 6배짜리, 거기다 진짜 제대로 한번 승부 때리고, 나머지 그 딴 돈 가지고 이제 나머지 경주를 갖다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한 7배, 아무것도 없는 한 방으로 추천한 경우는, 이제 받치는 쪽도 있겠죠, 아무래도.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무언가 이제 진짜 한 7, 8배짜리가 제대로 눈에 딱 꽂혔을 때, 딱 한 장에 맞고만 사는 거야. 100만원 사더라도 그거 한 구멍,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야? 그 한 구멍만 사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머지 받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좀 약간 돌아서 가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그렇습니다. 100배짜리, 200배짜리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경주는 아니고, 6, 7, 8, 9, 10, 이란마 필딩이 들어오면 저는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번은 미스터 마운틴, 거기 3번 드림엑스는 훈련 상태 꽝입니다. 이거는 직전 경기 못 뛰어서가 아니라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번만 쌩쌩돌이하고 5번만 광속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일단 2번, 3번, 4번, 5번 요 네 마필이 좀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그 중에서 3번 훈련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단 프로마테우스라는 마필이 있어요. 혼합 4금 마필인데 제가 이제 다음 경주가 혼합 4금 경주 다음 경주에 제 2변 마필을 말씀드릴 텐데 그 마필과 경합을 했는데 좀 약간 너무 채찍을 대는데도 반응도 없고 못 쫓아가더라고요. 최근 바닥표를 봤을 때 무조건 인기만데 실망스러운 경기력도 직전 경기도 보여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번, 4번, 5번이 혼전 중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혼전 중 이 세 마필이 좀 유리해 보인다는 점을 정리를 하면서 이번 6경주를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1200m 혼합 4분 경주. 평택 무슨 기념 대상 경주인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정 경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6경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번마 프로마테우스란 마필이 출전했는데요.
이 마필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배팅권에 꼭 두셔야겠습니다. 글쎄요, 1월달 나봉과 뗐을 때, 그리고 3월달 경주 달려라 강적과 뗐을 때 손익으로 따라가면서 뚜렷한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상태라면 지금 인기만 팔리는 치프드 레슬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앞서 6경주 드림엑스라는 마필과 경합을 했는데, 이게 끄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끄는 모습이 있는데, 글쎄요, 끄는 마필들은 이제 장거리 1800, 1900, 뭐 1400도 굉장히 어려워요. 끄는 마필들은 가다 폭주하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제어를 하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기수도 힘 빠지지, 말도 힘 빠지지, 뭐 기수 내려가서 뚜껑 열려 줄고 패지, 힘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단거리에선 끄는 마필들이 괜찮아요. 1000m, 1200까지는 끄는 마필들이 물고 튀어가지고 그대로 한 바퀴 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프로마테우스는 뭐 끄는다기보다도 마필이 제어를 하는데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태만큼 많이 올라왔고요. 4번은 원드림도 공백기는 있고, 공백기는 있는데 29주만 출전했는데 뚜렷한 질병은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원드림 그러한 마필이 아닌 것 같아요. 주행검사 때도 뭐 시정 여유가 있었고, 뭐 훈련 때도 보니까 다소 이제 산만한 느낌인데 까불까불대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상태가 좋은 마필들은 까불까불대요. 상태가 안 좋은 놈들이 고개 숙이고 이런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는 좀 까불까불대는 그런 좀 산만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상태가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무튼 4번 뭐 원드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 2번만 블레이징 스타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초강력 대가리가 아니거든요. 이 고저스 드림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인데 그것도 이제 거의 뭐 대가리급 다음 경주에 출전하나? 아니죠. 하여튼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과 경합을 하는데 마필이 날라다녀요. 여유있게 따돌리는 모습도 훈련 때 보여줬고, 그래서 지난번 경 때 드래곤 빌리지를 이겼을 때 좀 약간 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보여준 모습도 있었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번만 블레이징 스타는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 거기 뭐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편성을 봤을 때는 2번은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뭐 초강력 대가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그 표현 잘 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할 겁니다. 앞으로는 할 건데 아무튼 2번만 블레이징 스타는 컨디션만큼은 미쳐있다. 2번은 반드시 뭐 쌍승식은 뭐라 복승식 큰 자리는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유지했기 때문에 직전 경기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요. 왠지 모르게 3번만 치푸드 레슬은 좀 3을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2번, 3번이 거의 깜빡이, 외곽인 11번 포모 미션, 이런 놈들이 깜빡인데 3번만 치푸드 레슬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프로마테우스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치푸드 레슬도 그때 지난번 경기 막판 끝걸음의 여력도 있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주 만에 출전했고 조교가 여전히 너무나 약하고 강구가 한 바퀴가 없다는 점에서 3번만 치푸드 레슬도 뭔가 좀 조교 쪽에서 하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8번만 리워드 하이드 상태는 많이 좋은데 글쎄요 6전을 뛰는 동안 보여줄 건 다 보여줬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지 이번 경주 저희가 당장 필요한 마필 같진 않습니다. 자, 조선권의 11번 포머 미션 팔리면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기 때 에코 왕자 대가리 놓고 포머 미션을 한 방으로 때렸을 때 한 29점 몇 배인가? 한 방으로 때렸는데 그걸 내치기에 있었던 텔레포트 아무리 밀어도 못 잡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선권이 탔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마필이 항상 질병을 달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 때 10주 만에 출전했지만 질병이 없고 마필 상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코 왕자 제가 한 방 때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쉽게 3차를 세요. 그게 들어왔으면 아까 보네블루 제가 말씀드렸죠? 5경주 때 보네블루를 제가 2경주 때 100배짜리 갖다 승부로 맞췄어요. 그 다음 경주였어요. 포머 미션이 그것까지 적중에 따르면 그냥 대박으로 끝났는데 아쉽게 3차를 했는데 뭐 착차는 없었어요. 에코 왕자 말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판 걸음 자체가 너무나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11번 포머 미션에 대한 전력은 평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정리를 하자면 2번만 블레이징 스타는 대가리가 맞는데 3번만 치프드레스라든지 11번 포머 미션들이 뭔가 좀 약간 하자들이 있어요. 조금 좀 불안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4번만 원드림 쪽이라든지 거기에 유승환의 5번마 프로마테우스 이쪽에서 좀 배당 한번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물론 이제 4번마 원드림은 당연히 팔릴 마필이에요. 그리고 5번마 프로마테우스도 당연히 팔려요. 마필 상태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팔릴 텐데 요 정도 선상에서 아마 배팅 전략을 좀 찾는 것도 괜찮고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상태 좋은 마필 한 마리 더 끼워도 상관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7경기는 2번마 블레이징 스타를
기준점으로 놓고 들어간다. 뭐 5번만 프로마테우스가 제가 터트린 마필인데 터트린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워낙 조기가 좋으니까. 아무튼 5번 프로마테우스 좀 2번 블라이징 스타하고 같이 공략하는 것도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8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4군 경주. 글쎄요, 이번 8경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윤곽이 드러난 경주가 아니겠냐. 지금 눈에 봐도 2번만 갈색바람과 7번만 위즈런, 8번 대군마마 이 세 마필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2번만 갈색바람 같은 경우는 전기수인 김혜선이 기승을 했는데, 글쎄요, 얘는 좀 엷은 마필 같아요. 좀 뛰는 모습 자체가 힘으로 뛰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가벼운 덱마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갈색바람은 이제 4세 앞말인데, 뭐, 최고도 이제 450kg대의 마필인데, 좀 약간 파워가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전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1400이 좀 멀어 보고, 1400 대가리 쳐고 오긴 왔지만, 어찌됐든 1400이 약간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갈색바람은 직전 경주 깨져서가 아니라, 뭔가 지난번 경주 승군에서 이제 한번 대가리였고 두 번째 경주 때 지난번 경주 때 바닥을 쓸어도 너무 심하게 쓸었어요. 이러한 마필 한 번 더 쳐다봐야 돼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본다는 게 이번 경주 배팅권에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글쎄 뭐 2번만 갈색바람이 정말 베스트의 전력, 베스트 로빅이었고 퀸 허드슨은 이겼어요. 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위즈런하고 지금 대군마마가 있습니다.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세의 위즈런 직전 경주 막 그냥 잡고서 여유있게 대가리 왔어요. 얘는 지금 상태는 미쳐있고 하자가 없어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즈런은 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8번마 대군마마 승군전 1400 첫도전. 근데 얘는 기세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기세는 지난번 경주 위즈스피드, 샤인킨, 대천포커스 이러면 편성이 약했는데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위즈스피드 4마신 이겼는데 한 10마신 정도 이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7번, 8번 뭐 많이 해봤자 2번만 갈색바람인데 글쎄 변수를 두기에는 7번, 8번은 좀 세지 않냐. 아무튼 이번 8경주는 그렇게 뭐 배팅을 갖다 권유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7번, 8번 유리한데 이거 현장 상황에 따라 삼복승 시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일단 보여지고요. 아무튼 7번, 8번 요 두 마필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8경주 간단히 정리하면서 현장 상태 보면서 유도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지적하겠습니다. 네, 구경주 하겠습니다. 1700m 혼합 3군 경주. 자, 일단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단촐한 편성인데 이번 구경주는 세 번째 메인 승부처. 일단 뭐 어찌됐든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막건수는 굉장히 좀 줄여야겠죠. 줄여있고 별 내용 없는 인기만을 싹 갈라내고 좀 가지를 치고 거의 한 방으로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예요. 글쎄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일단 1번만 스노우 카리스마 당연히 인기만으로 팔리겠죠. 거기 2번 바빌론 왕자, 거기 3번만 행복의 나라, 뭐 4번, 5번, 6번, 거의 뭐 7번까지 다 되는 편성이에요. 1번서부터 7번까지 어떤 경주 상황에 따라 다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글쎄요, 뭐 지난번 경주 뛴 경주 내역 하나만 놓고 본다면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가능성 있는 그런 놈들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7마리 싸움인데 뭐 좀 아마 준석으로 뛸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어찌됐든 사건의 전방에 다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글쎄요, 좀 내용 없는 마필들을 좀 잘라내고 걷어내고 뭐 지금 1번만 스모우 카리스마 같은 마필들이 팔려요. 글쎄 뭐 편성 때문에 밀려서 팔리는데 뭐 편성만 본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세게 보진 않습니다. 거기 뭐 지난번 경주 국내산 경주에서 터뜨렸던 혼합 3군에서 터뜨린 갈라켓 정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마리씩 들어와 뚜껑 열리게 하는 마필들 많아요. 정말 이제는 좀 얘가 출전했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마필들이 이제 가끔가다 들어오면서 이제 경주에 터뜨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상이 7번 갈라켓인데 글쎄 이번 경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 4번 사이클링 히트도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파인이라는 질병이 떠있고요. 인기마로 팔리겠죠. 거기 5번만 붉은 기상도 2군에서 뛰었다가 내려왔는데 5번도 아닌 것 같아요. 57 부담 중량도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붉은 기상 같은 마필들은 뭐 최근에 뭐 계속 바닥만 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황만 되면 무조건 전력승부인데 문제는 34주 오색명장이나 3군 마필과 경합을 했는데
채찍을 대는 데서 쫓아가지도 못해요. 일단 채찍을 댄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라는 뜻인데 가질 못해요. 자동차에 악셀레터를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 고장난 거예요. 그죠? 아무튼 붉은 기상이 좀 상태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뛸만한 마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경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구경주로 승부를 잡은 이유가 1번서부터 7번까지 다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박스로 다 팔린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깜빡이가 뭘로 팔릴까요? 지금 1번, 3번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콩보드2, 뭐 이런 놈들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당일 현장에 가서도 깜빡이 배당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담할 수 있는 전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세 마리를 돌려서 때려도 괜찮고, 한 방으로 찍어도 배당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를 승부처로 잡았고, 뭐 일단 어찌됐든 승부의 중점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최대 2차까지는 갈 수 있다. 2차까지 간다면 이건 대가리입니다. 이거 대가리예요. 저는 뭐 어찌됐든 2차까지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그 마필 놓고 정말 불꽃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2차까지는 무조건 올 수 있는 강력한 대가리가 출전한 경기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 마필 놓고 딱 두 방 아니면 한 방으로 쓸어서 짭짤한 메달 한번 이번 구경주 때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승부처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이번 구경주 제대로 현장에서 찝어서 제대로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있게 붙을 수 있는 구경주 승부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 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2군 경주인데 자, 글쎄요. 최근에 5번마 마이티잼의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10월달 체이싱 달러스와 같이 2차에 통과한 후로부터 너무나 많은 전력의 변화를 느끼게 했던 마필. 물론 이제 4살짜리 앞말이고 일단 420kg대 좀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차라리 앞말 같은 경우에는 420kg대 왜소한 체구가 좀 낫습니다. 제가 오전장에 최근에 이제 마필 몸무게들이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정말 독특하게 장거리에서 잘 뛰고 있는 마필이 5번이네요. 일단 지난번 경주 그리고 최근 발악회가 좋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 자체가 5kg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훈련 때도 보니까 마필이 완전히 뭐 진짜 정말 힘이 꽉 차고 최근 컨디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5번은 마이티잼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직전 경기 때 심신지려를 이겼을 때 그 모습 자체가 심신지려는 때려주고도 못 이길 정도로 초반부터 앞선에서 경합 그러면서 막판에 치고 다니는 맛이 글쎄 뭐 굉장한 포스를 느끼게 했던 마필이 5번입니다. 글쎄 지난번 경기 대비해서 이제 4.5kg의 부담중에 5kg가 늘었죠? 5kg가 늘었는데 글쎄 컨디션도 그렇고 지금 판단 이 나머지 같이 뛰는 마필들이 좀 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5번만 마이티즘은 기준점으로 삼는데 글쎄 나머지 1번 명과 통치 거기 2번마 코스모스 킥은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출전했고 이 마필이 외부 휴양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데뷔 초기에 뭐 3세마, 2세마 경주도 우승을 했고 아주 좋은 기량을 유지했던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 휴양을 한번 갔다 오고 뭐 실제로 그 잘 뛰다 또다시 외부 휴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교량도 이렇게 세지 않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마 코스모스 킹은 좀 지켜만 보고 싶고요. 자, 거기 3번 스토미트라는 마필 자체는 좀 계륵 같은 마필 아닙니까? 안 볼 때 가끔 삼착하고 그리고 정말 한번 사보고 싶으면 꼴찌하고 이런 마필이 3번만 스토미트 같은 마필들인데 아무래도 29전을 뛰고 6살짜리 순발이기 때문에 전력의 변화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력의 변화는 없고 이제 컨디션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냐 못 내냐 그게 관건인데 글쎄 지난번 경주 1400도 후미권에 따라 막판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글쎄요 결정적인 맛 자체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3번도 좀 약한 마필 같고요. 4번마 K맨도 좀 어렵다 보고 6번마 모델 라인도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네요. 뭐 지난번 경기 때 성행받고 한 바퀴 돌았는데 어찌됐던 기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6번마 모델 라인도 승부대 입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7번마 소천화 같은 마필들은 이제 8살짜리 앞말 아닙니까? 8살짜리 앞말이기 때문에 전력의 변화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디션, 4번마 스토미터와 마찬가지로 컨디션 자체는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한 발을 쓰면서 3착을 하냐, 2착을 하냐, 그 싸움으로 보이시는데, 7번마 소천화도 부족한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번도 세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거기 나머지 마필 중 9번마 파워이스칸이 이제 국내산 1군까지 뛰다가 이제 2군에 내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마필인데, 야, 요거 이제 조만간 터뜨릴 가능성이 있죠? 뭐, 이번 경주도 적당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되었든 사정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정권 안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 착차를 많이 줄이고 왔어요. 물론, 아르고 브레인, 몰리두커, 누리나라, 이런 마필들이 깨졌어요. 헤라강자, 이런 마필들이 깨지긴 하지만, 살아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분명히 있어요. 역시 50전을 뛰면서 8살짜리 순말, 뭐, 뛴 만큼 다 뛰었는데, 마지막 불꽃을 한 번쯤은 사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거기 10번만 늘 푸른 타이거는 17주 만에 출전했고, 수요일날 방마도 있어요. 그런데 컨디션의 하자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10번만 늘 푸른 타이거도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11번 아르고 에셋, 지금 뭐 대상 경기에서 좀 기량을 유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당히 팔릴 마필이고요. 자,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출전한 경기인데, 물론 이제 5번만 마이티잼을 기준점으로 해서 6번 모델라인과 2번만 코스모스킹 이 정도 선상이 인기만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 5번만 마이티잼은 이번 경주까지 인정을 하자. 물론 이제 조만간 부러질 마필입니다. 부러질 마필인데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후차권은 전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 현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주고,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제 10중 8구 팬여러분 가져야 될 것은 5번 마이티잼은 쌍승식은 몰라도 북승식까지 그 이번 경주까지만 한번 보자. 5번 마이티잼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10경주 마무리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 하겠습니다. 1200m 국내산 4군 경주. 좀 단촐한 편성이네요. 뭐 1번 대박이 눈에 띄고요. 4번 고저스드림, 6번 매니뮤지. 이 세 마필이 이제 눈에 띄는 경주인데, 글쎄요. 1번 대박이가 되겠습니까? 지난번 경주 인수제랑 같이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인수제를 대가리 추천하면서 대박이를 조금 약간 의심을 했어요. 선행인데. 어찌됐든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고저스 드림이라든지 매니뮤직 이런 마필들이 1200을 타겟으로 해서 출전했어요. 마지막 경주에. 아마 얘네들이 심하게는 점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나머지 마필 중 추입으로 살짝 신경 쓰이는 마필이 과천대왕 정도 이제 살짝 팔리고요. 뭐 요 정도 형태인데, 어찌되었던 4번, 6번, 그리고 1번. 1번 대박이는 이제 고저스 드림이나 매니뮤직, 이런 마필들에게 선행 상대는 안 돼요. 대박이는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서 고저스라든지 매니뮤직, 이런 마필 뒤에 따라가가지고 나머지 마필들을 갖다가, 뭐 앞에 팀 수 마필 이기기에도 만마고요. 그렇다고 뒤에 오는 마필들이 경쟁력을 주기 때문에 1번마 대박이는 잘라야 되는 마필이고요. 57의 부담 중량도, 이건 뭐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부담이 되고, 거기 나머지 2번만 과천대왕도 있고요. 뭐 7번 번개의 파워도 있는데, 그래도 고저스 드림이 직전 경주 뮤진이를 제압했을 때 그 막 자체가 너무나 강렬해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6번만 매니뮤직 1200까지고 뭐 천하무적 아니겠습니까? 총알발주 따라가도 충분한 모습을 3월달 향사랑 뛰었을 때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4번, 6번 이 두 마필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심하게 나오면 점배당에서 2배는 무조건 안 나옵니다. 2배는 제가 보기엔 안 나와요. 2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4번, 6번이 뭐 땡땡 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4번, 6번이 결대로 가면 그대로 끝나요. 4번은 마필이 미쳐있고, 6번 매니뮤직도 빛의 왕자라는 1군 마필과 경합시에도 이끄는 모습 보여줬고, 두 마필 상태, 그리고 스피드 자체가 훈련 때 많이 돋보였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좀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 마지막 경기는 좀 영향가가 없네요. 7마리 단체라 편성해서 5번 지우고 3번 지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마필이 두 마필밖에 없고, 두 마필이 손 붙들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싶은 경주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이상으로 2016년 5월 7일 10중 8구의 김민수 여기서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말도 굉장히 더듬었고, 그리고 좀 생각의 방향도 이쪽 같다 저쪽 같다 좀 산만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언제든지 저도 이제 길게 팬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고, 길게 예상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팬 여러분 기쁨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그냥 이웃집 사는 형, 동생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UCC를 진행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별 불필요한 내용 같은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경주에 필요한 거,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느꼈던 거,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10중 8구 예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죠.
반드시 대박 승리를 안겨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